네, 안녕하세요. 유호목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약간 좀,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정치인 그러면 되게 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어른이고, 그 뭔가 좀 큰 어른, 정치인.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하자면 인품 있고, 그러다 보면 인품이라는 것이 이 유교 사회에서는 연세가 좀 있어야지 좀 품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인 그러면 일단은 좀 연세가 충분히 들어있는 60대, 70대, 적어도 한 50대 후반 정도 생각하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정권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이 가장 욕망이 극대화될 때가 어느 나이일까 보니까 제일 흥미로운 것이 44살, 40대 중반이 그 인간의 욕망의 정치적인 그 야욕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모든 투지라든지 그것이 가장 정상에 오를 때가 한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인들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정치인의 역사에서 일찍 정치인이 된다,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왕조 시대 때는 빼고,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세습제니까, 예를 들어서 3살째 등극하기도 하고, 7살 때도 등극하기도 하고, 그거야 후손이 없으면 나이가 몇 살, 철부지라도, 전목이라도 일단 하고 수렴첨정 하는 한 있더라도 일단 등극을 하기 때문에 그 왕실 계통을 빼고, 이게 선거를 하든지 어떤 뽑혀서 권력을 잡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요, 이 가장 빠른, 가장 젊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총리인데 24살에 총리가 됩니다. 당시에 1860년 되면 영국이 그때 세계 최강의 하나였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와 완전히 그 세계의 자웅을 다투던 그런 그 시대에 대영 제국의 수상이 24살짜리예요. 근데 그거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천재냐 뭐냐는데, 물론 아빠 찬스가 있었죠. 그 아버지도 윌리엄 피트고 그 아들도 윌리엄 피트인데,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대피트, 소피트라고 구별합니다. 대피트를 피트 디 엘더, 그리고 소피트를 피트 더 영거, 니영거, 이렇게 구별하는데, 대피트, 소피트를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소피트는요, 24살에 총리가 돼서 중간에 몇 년을 휴직을 한 적이 있지만은 2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다가 죽었을 때가 44살이에요. 44살에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의 수상을 20년 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이게 참 굉장히 신기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윌리엄 피트의 기록을, 그 나이에 총리가 된 기록을 아직까지도 아무도 못 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윌리엄 피트를 하고 라이벌인데, 아주 평생의 라이벌인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들어보셨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또 이 사람도 대단한 것이 29살 청년에 전권을 장악하죠, 프랑스 정권. 통령이 되는 거죠, 29살에. 그 다음에 35살에, 불과 35살에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35살에. 제가 생각해보면 35살에 제가 뭐 했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35살이시면은 독일에 가서 한참 공부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공부한답시고 있었던 그런 유학생 시절이었는데, 누구는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형은 스페인 왕, 동생은 이태리 왕,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보내고 말이죠. 이제 그런 무소불위의 전 유럽을 장악하고 그야말로 세계를 정복하고 했던 그런 나이가 35세 황제가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1804년에 황제가 됐는데, 그로부터 10년 되니까 35세 황제가 돼서 46인가 그때 이제 황제가 끝나고 50대 중반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그 40대 중반만 하더라도 굉장한 그 정열이 넘쳐 흐르던 그 시기였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젊은 나이에 이 권력을 잡은 국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986년생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38이네요. 근데 그 누구냐니까 세바스티안 쿠르츠라고 해서 거기 그 비엔나 대학에 1년을 다니다 중퇴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31살에 오스트리아 총리가 됐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학력이라든지 나이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느냐, 그걸 뽑는 것이지 나이가 하등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바스티안 쿠르츠 같은 경우는 86년생인데 31살에 오스트리아 총리가 됐고 지금 물론 관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직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39살에 프랑스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기록이죠. 지금 그리고서 지금 그 8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재선돼 가지고 지금도 훌륭하게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흥미로운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세계의 독재자 내지는 강력한 파워를 행사했던 사람들이 거의 모두 44살에 집권을 합니다. 재밌죠? 44살이라는 나이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한 게 44살이에요. 1961년 44살. 그런가 하면은 캐나다 총리인 그 쥐스탱 트리도, 아버지도 총리였죠. 여기도 이제 물론 아빠 찬스가 있는데 지금 이 트리도 총리는 아빠 찬스 플러스 비주얼 찬스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미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 여성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쥐스탱 트리도가 44살에 총리가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돌프 히틀러가 44살에 집권을 합니다. 끔찍하죠. 44살에. 아돌프 히틀러가 44살에 집권을 하고, 또 흥미로운 것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게 44살이에요. 그러다 보면 트리도, 히틀러, 케네디, 박정희 같은 이런 쟁쟁한 또는 독재다 이런 사람들이 44살에 이 집권을 하는 걸 보면은 그 40대 중반, 그때가 인간의 파워가 가장 극대화되는,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정치인의 나이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20세이면은 완벽하게 성숙을 한다고 봅니다. 18세면. 그래서 그 선거 연령도 낮추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물리적인 나이는 17세, 18세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고, 정신적인 연령도 18세면은 완벽하게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 18세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의아하게 느끼는 것이 정치에 대해서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란 것은 인간이 숨을 쉬는데도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치란 것은 폴리틱입니다, 영어로. 폴리틱이라는 것은, 폴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두루뭉실 다 다룬다는 의미에서 폴리틱인데, 정치가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 길은 이렇게 내고, 예산은 어떻게 짜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치를 네거티브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청년 정당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회당 같은 경우는 청년 사회당 했어요. 영 SPD, 영 사회당, 그 다음에 영 기독교민주당, 청년 기독교민주당.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 시절부터 이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자기는 보수다, 자기는 진보다 그런 성향을 분명히 하고 안에 정치 트레이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트레이닝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과잉인지 모르지만 말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치라는 것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청년 시대부터 정당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트레이닝화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청년 정당을 좀 활성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때 볼 때 40대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그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